최근 태국에서는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정말 태국이 망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을 맞이하여 연휴 기간 동안 적어도 2만 3천 명의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을 찾을 거라던 기대와는 달리 태국의 현실은 아주 참담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태국 현지 공항에서 한국인 관광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고, 오히려 한국에서 단체로 추방당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만 공항에 가득한 상황이라 아비규환 그 자체라 하네요. 사실 태국 여행업계에서는 올해 한국인 관광객 수만 역대 최고 수치인 200만 명을 넘을 거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제대로 김칫국 한 사발 했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국 여행사 협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눈치도 없이 한국에 대한 망언을 내뱉어서 한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완전 끊기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미 많은 태국 현지 여행사들이 어려워진 실정이라 이대로면 태국 관광업계는 엄청난 큰 타격을 입게 될 거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태국은 충분히 수습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국이 아니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태국 여행에서 큰 돈을 서슴없이 쓰는 통큰 알짜배기 한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를 중국인 관광객이 채우는 듯 보이자 그만 방심을 하고만 것인데요. 이제 한국 따위에 목맬 필요가 없어졌다며 큰 소리치더니 반한 감정까지 폭발시키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이죠. 전 세계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인데 태국이라고 달랐겠습니까? 태국 이곳 저곳에서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한국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뒤늦게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한국인들을 상대로 크게 한 목 땡기려고 작정하고 있던 태국 현지 여행업계는 크게 뉘우쳐야 합니다. 한국인들을 얼마나 호구로 생각했으면 이렇게 뻔뻔하고 속보이는 행동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하는 걸까요? 뒤통수 치며 큰 소리 칠 땐 언제고 이제서야 눈물로 사죄라니. 그들의 경솔한 행동이 당황스럽고 과연 그들에게 진정성이 있긴 한 건지 정말 의문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인물 및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1초만 시간 내셔서 행운을 부르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평범하게 울리던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바로 그날부터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됐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여행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21살 리가야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너무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며칠 전 일이었어요. 평소와 같이 고객 리스트와 관광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동료 직원인 말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수완 나품 공항이 난리가 났다는 거였죠. 뉴스를 틀어보니 한국에서 수만 명이 추방되면서 태국 공항 혼란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처음엔 무슨 얘긴지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하지만 뉴스의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던 수만 명의 태국인이 한국에서 추방당해서 태국 공항이 혼란에 빠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공항 마비로 말리가 제게 공항에 와서 같이 업무를 도와줄 수 없냐는 전화였던 거죠. 공항에 가니 완전 아수라장이었어요. 저는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을 마주했어요. 공항은 수만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아예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공항 직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고 공항의 많은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마치 전쟁터 같았죠. 사람들 중에는 울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은 절망과 혼란으로 가득해 보였어요. 알고 보니 한국 법무부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선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 관광객으로 왔다가 비자가 끝난 이후에도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 문제를 겪었다고 했어요. 문제가 심각해지니 한국 입장에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거죠. 제가 경악했던 건 한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 중
무려 78% 불법 체류자라는 통계였어요. 80%가 가까운 통계가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인정하긴 싫었지만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 또래 친구들 중에선 저처럼 태국 관광업계에 종사하기도 하지만 태국보다 4배에서 5배는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으로 떠나 일하는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이죠. 한국으로 간 친구들 말로는 높은 빌딩들과 빠른 인터넷, 깨끗한 거리가 태국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상이라고 했어요. 워낙 살기 좋고 안전한 데다가 태국에서보다 3배, 4배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몰래라도 들어가서 일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게 관광객으로 한국에 들어갔다가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돈만 태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친구들을 여럿 봤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 태국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다는 것도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숨어 지내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한국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단 한 달 만에 13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강제 추방을 당했다고 해요. 이렇게나 많이 불법으로 남의 나라에 숨어 지내고 있었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13만 명이나 불법 체류자가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은 도대체 뭘 한 걸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만큼 많은 숫자의 태국 사람들이 불법으로 체류했던 건 아무래도 돈이 가장 큰 이유였을 거라 생각해요. 돈 벌겠다며 한국으로 떠났다가 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제 친구들처럼요. 아마 지금은 공항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한국도 한때는 태국처럼 아주 가난한 나라였다던데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예전엔 태국과 다를 것 없이 한국도 자신의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돈 많이 주는 곳으로 떠나고 싶어 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몰래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된 걸까요? 생각할수록 한국의 성장과 발전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어느 한국 관광객이 해준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전쟁 후에 전자제품, 조선업 같은 특정 산업에 집중해서 막대한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교육열이 높아 여기저기에 학교를 적극적으로 설립했고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걸 강조했다고요. 그렇게 몇십 년이 흐르다 보니 한국 사람들에게 교육이라는 건 당연한 일부가 되었다고 했어요. 국민의 대다수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어서 지금의 발전된 한국을 빠르게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고요. 우리도 한국을 본받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 태국 사람들도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일하러 가지 않아도 될 텐데 하지만 동료에게서 들은 태국 공항의 소식은 그저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한국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초반부터 한국 사람들이 지금처럼 강경하게 대응한 건 아니었어요. 한국은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등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친구가 되기를 바랬고 수십 년 동안 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었죠. 실제로 1981년에 두 나라끼리 서로 90일 무비자 협정을 맺었을 만큼 태국과 한국은 정말 가까운 사이였어요. 한국인들이 태국 관광 산업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수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을 방문해 주었고 태국 현지에서도 한국의 음식, K-팝이 큰 유행이 되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던 태국인들의 충격적인 만행으로 한국과의 관계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어요.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숫자도 엄청났는데 범죄와도 연루가 되어 있다니 너무 부끄럽고 충격적이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한국의 쉬운 비자 규정을 악용해서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한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하고 불법 약물을 공급하는 문제의 대부분에 태국인이 가담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직접 약물을 재배하고 제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한국에서도 이들을 제재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인력을 투입했지만 그들은 불법 약물의 조제와 유통까지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일삼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100명이 넘는 태국인 약물 조직이 한국에서 검거됐고 한국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마약의 가치가 수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어요. 한국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마약의 원산지 1위가 태국이었어요. 태국인으로선 정말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이러다 보니 한국 사람들 입장에선 태국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경계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태국인들이 먼저 한 거예요. 물론 태국인 전부가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심각한 범죄를 일으킨 일부 태국인들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온 태국인들도 피해를 입었거든요. 한국은 지난 몇 년간 태국 불법 체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작년부터 한국은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서류도 추가했어요. 그리고 체류 기간을 초과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죠. 그 과정에서 정직하게 살아온 태국인들이 피해를 봤다고 억울해하는 태국인들도 있었어요. 정말 순수하게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한 태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종종 벌어졌어요. 일부 억울한 오해가 생겼을 수도 있었겠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들이 한국 입국 절차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한국에서 한국의 법을 집행한다는데 그 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그들의 법을 안 지켜놓고 억울해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한국 입장에서는 자국민을 마약과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고 방문객들이 규칙을 따르도록 할 권리가 있으니까 한국의 조치는 정당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선량한 태국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게 한 것도 결국 불법 체류했던 태국인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지금 한국이 이렇게 태국인들의 입국을 까다롭게 만든 이유도 강경하게 불법 체류자, 태국인들을 강제 추방한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제는 또 다른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에서부터 강제 추방된 수만 명의 사람들은 이제 수완나품 공항만 전쟁터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태국 전체가 그들로 인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추방당한 주제에 반성을 하기커녕 태국에 와서 태국 고용주들에게 높은 임금을 달라고 떵떵거리며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자신들은 한국에서 고급 기술을 배운 인력이라고 특별한 대우를 바란다고요. 그런데 막상 일을 시켜보면 완전 형편없어서 태국인들 사이에서도 한국에서 강제 추방당한 태국인들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불법으로 쉽게 돈만 벌다 온 사람들이라 그런 건지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한 건지 지금도 그만큼 돈을 번다고 착각을 하는 건지 이해하기 힘든 막장짓을 하고 있어요. 낮부터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다가 해고를 당하는가 하면 한국에서 하던 나쁜 짓을 태국에 와서까지 하고 있는 거였어요. 강제 추방당한 태국인들이 태국에 들어온 이후 태국 내에서도 폭력이나 마약 사건 같은 강력 범죄들이 많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발표됐어요. 태국 내에서 그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킬수록 거기서 파생된 어이없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보내온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들,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거리로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의 특수 비자를 만들어 달라고 막무가내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 불법 체류했다가 쫓겨난 주제에 왜 국가 차원에서 자기 나라도 아닌 외국인한테 특별 대우를 해달라고 떼를 쓰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위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그 화력도 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일 뿐인 그들의 의견이 마치 태국 국민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보일까봐 너무 무서워요.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엔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저지르고 있는 문제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어요. 그동안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던 태국인들은 허망감까지 들고 있어요. 안 그래도 최근에 여러 망언 이슈들로 한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상황이라 당장의 여행업계 회사들이 도산한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였거든요. 지금 태국의 여행업계는 정말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그 시작은 저번 6월에 있었던 일로 시작되었어요. 태국 여행업협회 회장이 방콕 포스트와 인터뷰하면서 망언을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한국이 인기 여행지였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태국 관광객들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12년도 더 걸릴 거라고 터무니없는 실언을 한 거죠. 지금 태국이 한국에게 사과를 하고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정말 무책임하고 무식한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회장이라는 사람은 더 가관이었어요. 그는 수습할 생각도 안 하고 8월에 더 큰 사고를 쳤어요. 한국은 관광지로서 수명이 짧고 중국, 일본이 훨씬 더 좋다는 망언을 또 한 것이었죠. 태국 여행업계에서 회장, 부회장을 한다는 사람이 저런 망언을 연달아 하다 보니 한국 정부와 관광공사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강력하게 바로 항의를 했는데 태국에서 사과문이랍시고 쓴 글이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셈이 되었어요. 일부 관계자의 개인적 발언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아주 형식적이고 성의 없는 내용의 사과문이었죠. 언제부터 태국여행협회 회장과 부회장이 일개 관계자가 된 건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한국이 받아들였을까요? 제 생각에 태국여행협회는 애초에 이 사태를 수습할 의지가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경솔하게 엉망으로 일을 처리할 리가 없으니까요. 아무튼 그 두 사람의 망언으로 태국의 관광업계는 그때부터 휘청이기 시작했어요. 태국으로 관광 예정이었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하나둘씩 취소하는 일이 생겼고 취소가 점점 많아지면서 취소 업무는 업무대로 늘어났어요. 협업하던 한국 여행사 측에선 저희 귀책이라며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도 했어요. 정말 끔찍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회사의 실적이 바닥을 치고 재정적으로 큰 타격이 생겼고 일부 직원들은 해고가 되기도 했어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수습 중인 상황이라 힘든데 태국인 불법 체류자의 강제 추방 소식은 여행업계에게 내린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태국 여행업계에서는 올해의 한국인 관광객 수가 200만 명을 넘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수치는 역대 최고 수치였었죠. 아마 태국 여행업 종사자 모두가 한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 연휴를 손꼽아 기다렸을 거예요.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올해 초부터 다양한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준비했거든요. 한국인 관광객이 그만큼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 보니 전 직원이 투입해서 몇 달간 대대적으로 준비하며 기대하고 있었는데 현실은 처참히 그 반대가 되었어요. 추석 연휴 때만 최소 2만 3천 명의 한국인들이 태국에 방문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지금 추석 연휴가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 관광객은 그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힘든 지경이에요. 이미 몇 달간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많은 여행사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나마 남아있던 여행사들도 이번 추석 기간을 통해 만회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힘들게 버티고 있었어요. 형편없는 실적에도 이번 추석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완전히 절망적이에요. 조만간 폐업하는 여행사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저희 회사도 한국 관광객들의 연이는 여행 취소로 한국 여행사들과 어렵게 겨우 협업해서 만들었던 상품들을 없애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태국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대로면 정말 얼마 못 버티고 태국 전체가 망할 것 같아요. 태국은 한국에게 저지른 실수를 만회할 기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회를 이미 여러 번 놓쳤죠.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 때 바로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태국 사람들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그 자리를 중국인 관광객으로 채우면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의 규모는 코로나 이전 수준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솔직히 데이터적으로만 따졌을 땐 괜찮은 수치로 보이죠. 하지만 그 실상은 손해와 가깝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이걸 초반에 깨달아야 했는데 너무 늦게 알아차린 거죠. 그것도 모르고 태국인들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받으면 된다며 큰 소리치고 오히려 한국인들을 무시하고 만만하게 봤어요. 하지만 이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한국인 관광객과 중국인 관광객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걸요. 많은 여행사들이 중국인을 받기 시작한 걸 후회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큰 돈도 시원하게 잘 쓰고 친절하고 매너 있었는데 중국인은 상상 이상으로 수준 차이가 나요. 이미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중국인인데 그땐 왜 몰랐을까요? 우리가 너무 오만했어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중국인들은 돈은 안 쓰면서
불평불만도 많고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며 우기기까지 해요. 말은 또 어찌나 시끄럽고 매너가 없는지. 유명 관광 명소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골칫덩어리였어요. 관광지에서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건 물론이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물건을 훔쳐가고 낙서를 하고 심지어 노상방뇨까지 하고도 자신의 잘못도 모르는 뻔뻔함을 보였어요. 중국 관광객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처리해야 할 일들도 많아져서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마음 같아선 중국인을 안 받고 싶은 심정이지만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겨우 받고는 있는데 언제까지 이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들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인들의 비상식적이고 예의 없는 행동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중국 관광객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지겠죠. 우리가 중국인 관광객을 경계하지 않았던 건 태국 정부의 영향도 컸다고 생각해요. 태국과 중국은 2015년부터 매년 공군 합동 훈련을 해왔어요. 최근에도 태국과 중국이 함께 합동 군사 훈련을 했고요. 태국 국방부 장관은 이런 말도 했었어요. 서울을 3시간 만에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한국을 언제든 제압할 수 있다. 그때는 그게 사실인 줄 알았고 그 이야기에 국민이 우쭐했던 것 같기도 해요. 중국과 여러 번 훈련을 해왔으니 한국을 위협할 수 있을 만한 군사력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과의 문제로 인한 피로감이 커지면서 이 발언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생겼고 실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황당했어요. 한국은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고 태국은 20위권에도 못 든다고 하더라고요. 국방비도 한국과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태국 국방부 장관은 무슨 근거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당당하게 했던 건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게다가 무기도 한국은 첨단 무기들을 자체 개발하고 세계 각국에 수출까지 하는 수준이라고 하던데 태국은 아직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심지어 한국에서 수입해온다고도 하더라고요. 차라리 비슷한 수준이었으면 태국인으로서 태국 편이라도 들겠는데 이건 거의 허언증에 가까운 것 같아서 변명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태국은 아비규환 그 자체예요. 한국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자며 반성하는 태국인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한국 불매운동을 하거나 식당에 노코리안 팻말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국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로 분열이 생겼어요. 한두 번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태국이 잘못한 일인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한국을 탓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건지 같은 태국 사람인데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 웃긴 건 그렇게 한국 불매운동을 하고 한국을 탓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류에 열광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운동을 주도하는 게 한류에 열광하던 10대, 20대라고 합니다. 언제는 그렇게 다 좋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이런 운동들을 주도하다니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야 사태가 좀 심각하다고 느꼈는지 총리도 뉴스에서 한국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는 것이에요. 덕분에 한국 불매운동하며 비난하던 사람들도 점점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점점 더 많은 태국 사람들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일부 태국인들에게 해당되겠지만 한국의 불법으로 체류하며 범죄를 일으킨 만행들을 태국 국민들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인들을 상대로 크게 한 몫 땡기려고 작정하고 있던 태국 현지 여행업계는 크게 뉘우쳐야 합니다. 같은 태국 사람으로서 솔직히 많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태국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한국인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태국과 한국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태국에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질책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